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 허명한입니다. 공무원이 되기도 어렵지만 사표를 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영화에서 보듯이 사표 한 장 툭 던지면 끝이 아니라 공무원은 사표를 제출했으면 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 행위 외에 수리 행위라는 것이 별도의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은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징계 중에 파면, 해임, 똑같이 공직을 그만두는 거라 해도 파면일 경우 해임과는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서 금전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징계의 결과는 향후 공직 재임용 등에 또 쓰이죠. 그래서 그 사표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징계 책임 때문에 그 수리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특정 업체를 계속 뭐 편파적으로 봐주는 걸 하고는 나 간다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갔다. 그리고 거기서 혜택을 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럴 경우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공직을 그만두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특히나 그 공직 재임 중에 비위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사표를 제출해도 수리를 해주지 마라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훈령인데요. 그래서 비위에 관련된 사람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징계를 받도록 돼 있죠. 그만큼 공무원은 자신 업무에 충실하라는 이런 견제 장치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그 판사 중에 한국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던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사법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가지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았죠. 1심에서 뭐 나왔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나 판사 생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리를 안 해줬죠. 그 안 해줄 때 서로 이야기했던 거를 녹취록을 푸는 바람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 내용에 이래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은 자동 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임 판사 그 수리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신을 징계하겠다고 탄핵을 하겠다는데 내 얼굴이 뭐가 되냐고 아주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고려를 적극적으로 했죠. 그리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그 판사에 대해서 탄핵이 될 수 있었죠.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판사가 아닌데 국회에서 탄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 2월 4일 날 사상 최초로 임성근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그 이후에야 사표가 수리가 돼서 2월 28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공무원 그만두는 건 만만찮죠. 자, 그런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양반도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안 됐습니다. 수리가 안 되니까 현직 경찰 공무원이죠.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 가입을 하고 정치 행위를 하고, 지국 공무원은 경찰 정치 행위 하면 안 되죠. 근데 사표 수리가 안 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에 가입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줘서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어떻게 현직 경찰 공무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당선 무효에 관한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그 판결을 했죠.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황운하 의원의 당선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황운하 의원은 국회의원을 계속
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저도 참 궁금해서 대법원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핵심이 뭐냐?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하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제출한 걸로 수리가 된 걸로 본다, 이런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공선법 그 규정에. 그래서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입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주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을 하는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표를 냈는데 왜 수리가 안 됐죠? 이거는 지난 작년 1월 달에 그 유명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황운하 전 경찰청장을 혐의가 있다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소당한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비위에 관련돼서 기소가 되고 이럴 경우는 징계도 못하고 사표 수리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사표 수리를 못했죠. 그런데 경찰청은 사표 수리를 못했지만 결국 사표 수리 제출한 걸로 수리한 걸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으면서 민주당에 가입을 하고 공천받아서 띵까띵까 선거운동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참 희한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자, 이러니까 국회에서도 골치가 아프고 경찰청도 골치가 아팠죠. 그래서 작년 5월 29일 서로 간에 국려지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내놨느냐? 조건부 의원 면직이라 해서 울산시장 기소된 그 건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그때 경찰 신분을 회복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미래로 공을 던져버렸죠. 서로 손 탈탈 털고 나갔습니다. 아마 그 판결이 끝났을 때쯤 되면은 이거 결정했던 경찰청이든 국회든 인사 행정처든 그 공무원들 다 아마 집에 가 있을걸요. 참 세상 재밌게 돌아갑니다. 자, 그 법대로 뭐 할 말 없죠. 공직선거법 그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법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의 무게나 관행을 중시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황운하 의원 본인 같으면은 내 저 재판에서 나 억울하다, 나는 뭐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내 저 재판에서 당당하게 무죄를 받고 더불어민주당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이런 처신을 합니다. 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은 공직의 안정성을 존중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무죄 판결을 받고 오시오, 그리고 우리 당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듬직한 집권 여당의 바른 처세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본래 취지는 뭐냐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공직자가 선출직으로 가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요 인사권자가 임마 이거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악의적으로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이 하명 수사 사건에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이 전대미문의 대사건에 아주 큰 혐의를 받는 인사지요. 그런데 이런 큰 혐의를 받는 인사를 책임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라면은 공천을 주고 그를 검찰 공격의 최일선에 투입하는 이런 일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운하가
황운하가 검찰을 향해서 주장하는 사항은 우리가 보기에 결국 뭡니까? 아이고 제 양반 2판 4판 뭐 바르고 옳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황운하 의원이 검찰에 대해서 요즘 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 하는 소리구나. 왜? 당사자 제3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황운하 의원은 당사자가 되어버렸죠. 피고인이기 때문에 검찰하고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을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객관적인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소리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맛이 간 겁니다. 통상 공직자가 검찰에 기소가 되면은 직위해제를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에 보면은 직위해제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된 자가 수행하는 공직의 어떤 권위, 정당성 문제 있겠죠. 야, 네 죄부터 임마 털고 나오나? 뭔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일은 고마하고 당신 재판이나 똑바로 하세요 하고 전념하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직위해제 됐습니까? 지난 첫 재판 때 보도된 것을 보니까 아직도 현직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 기가 차고 헷갈릴 노릇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습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돼서 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기소되는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그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기소였으니까 직위 해제되는 것이 공직 관행이고 맞죠.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뭐라 했습니까? 기소와 직무 배제는 별개다라고 했습니다. 직위 해제 안 시키겠다는 소리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같은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이영렬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빼내가지고 법무부 간부와 저녁 식사를 하고 돈봉투로 100만 원씩 줬다 해서 이 정권 초기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득달같이 면직시켜버렸죠. 날렸죠. 근데 이 양반 재판 결과가 뭐였죠? 이영렬의 그 혐의는 재판 다 끝났는데 무죄입니다.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받은 사람 자리부터 먼저 날렸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 이 양반도 참 이 정권이 계속 키워주는 인물이 되어버렸는데요. 검언유착으로, 소위 검언유착으로 기소되기는커녕 그냥 의혹만으로 직무 배제시켜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켜버렸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알기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기소됐다 하면은 다 이야기 들어보면 사연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든 말든 기소되면은 직위 해제됩니다. 그런데 이진석이나 이성윤은 기소되어도 자리를 무슨 고래 힘줄 마냥 팽팽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이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오히려 업참마속이라고 자신들 사람의 위법에 대해서는 더욱 추상같이 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당시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행정관이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피야 구분하세요. 니 편 내 편 구분하세요. 뭐지요? 결국 문재인 정권은 내 편은 법 위에 있다. 법 위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죠. 참 소신 있는 수많은 직업 공무원들 가슴 앓이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직 관행을 어지럽힌 그 폐해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 큰 걱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